시작하기 전에 저는 교육 산업에서 한 20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의 얘기를 드린다는 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다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사실 무겁습니다. 저한테는. 한 20년간 교사 연수를 저도 아날로그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1년 1년 할 때마다 그 연수가 새로운 변화를 교사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저는 그쪽 방향의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분은 자칫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오류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좀 하면서 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을 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스쿨 스페셜티에 있는 스포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도구를 그 다음에 연수의 과정들을 약 7년간 교육을 받고 한국에 처음에 선을 보였어요. 이때 제가 제일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략이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마지막 뽑히지 않는 아이를 만들고 처벌하지 않는 아이를 만들고 우리는 엘리트 체육을 시키지 않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또 성별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지 탈락시키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릴레이를 하지 말아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 교구회사를 갔는데 어떻게 저런 철학을 갖고 있지? 들어가는 입구에 교구 프로그램, 그 다음에 트레인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제 눈앞에 들어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레이닝 교육을 하는 컨퍼런스가 사실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현지에 가서 보면서 저 프로그램을 갖고 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체육교육으로 돈을 제일 잘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판매가 된 곳이 태권도 도장, 유아체육을 하는 데였어요. 학교라는 시장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만 있었으면 체육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5년, 10년을 동안 교구를 판매하면서 어떤 교수님한테 질타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 대한민국 체육 시장에 문제가 됐어. 교구라는 게 잘못 들어왔어. 라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질타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뉴스포츠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교사 선생님 체육 수업에 연구를 하지 않아.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연구회를 보면 연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드렸어요. 교수님, 교구라는 것은 교사 선생님들과 티칭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거는 교사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건데 왜 교구가 선생님들을 망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이 얘기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서 이제 어떤 분분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교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와서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중요성을 알게 된 게 스파크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스파크 프로그램을 한국에 갖고 올 때는 나름 7년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갖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1년 만에 제게 다른 선생님의 아이템으로 변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배워서 남주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특허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요 며칠 전에도 변리사를 만났지만 대한민국에서 특허의 개념은 없다. 실용신안 이제 앞으로 끝이다. 그러면 이 특허라는 거는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삼성하고 LG밖에 없을 거다. 대기업밖에 없을 거다라는 의견을 해요. 너의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학교 현장에서 네가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네 아이들은 특허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특허는 내줄게.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키즈 카페도 만들고 학교에 경기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도 아이템을 넣게 되면서 세팅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사장님들이 오셔서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디자인을 베끼는 게 모방의 창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한 것뿐인데 그거를 자기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놀이터를 유아진흥원 그러니까 폐교에다가 만들었는데 여기는 다양한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밑에는 아이들을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놀이터들은
중국 또는 국내에 플라스틱이나 철제로 만드는 놀이터들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가지 운동 발달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어오르기, 미끄럼틀 타기 하는 등등에 대한 것을 넣어야 놀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놀이터를 보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노는 곳이 어디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일까요? 미끄럼틀을 많이 탈까요? 아니면 기어오르기를 많이 할까요? 아이들은 부모님 눈에서 벗어난 곳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애들이 보이지 않아요. 놀이터 가면 어디 있냐면 엄마 없는 곳, 아빠 없는 곳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개미굴을 만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습기가 차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 지역에 가 있고 그럼 카메라를 닫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경기학생 스포츠센터를 만들고 이후에 한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이분화시켜놓는 학교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할 때 처음으로 디자인을 해서 전달을 했던 디자인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생각을 한들 선생님의 생각들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을 위한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교사의 선생님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오늘도 제가 선생님들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여기는 충남에 이제 교육청에서 했던 이제 폐교가 경기도가 성공하고 나서 충남에서 불러서 약 한 6개월간 보고서를 만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통과가 다 됐는데 이 사업이 약간 변형이 됐어요. 계속 변형이 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교구들도 어떤 선생님들이 교구를 만들어 놨는데 사이즈가 작게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만들고 이 아이들의 사실 운동 발달이 가장 중요하고 교구로서는 필요한데 연령대별로 교구가 바꿔줘야 되는데 낙하산 하나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운동 발달에 맞는 교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놀이로서 변화시키는 선생님들 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유용한 발상입니다. 아이들은 운동 발달에 의한 교구들이 정말 필요한 게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던지고 쳐야 되는데 아직도 세워놓고 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운동 발달을 더 이상 할 시간이 없다고 봐야 돼요. 타격 능력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동성이 있는 물체를 맞춘다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학년이 되면 저렇게 피트니스나 운동 능력이 가급적이면 좋은 활동량이 많은 운동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교구가 망가뜨렸다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업에서 이제 나와서 20년간 이제 종사를 하고 이제 그만 나는 유통사업만 하다 끝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제가 회사를 나오기 전에 스마트 체육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형 학교는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천장에서 농구 골대가 내려오고 있고 벽면에서는 축구 골대가 나오고 있고 의자들이 날아와서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도 다 스마트하게 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선생님께서 너한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아이템들이 사실은 저는 22년 건강체력교실 그 다음에 IT 체력교실을 서울과 경기도에 많은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기계들이 SI가 되지 않습니다. 통합형이 되지 않고 빅데이터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4대 혁신 중에 지금 현재 국가가 얘기하는 AI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나노 기술을 갖고 있는 AI는 우리 한국에 과연 몇 있을까요? 체육과에.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사실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빌딩화 되겠다. 그리고 체육 수업을 할 때 한 곳에 다반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짓고 싶은 생각과 스마트 체육관을 짓고 싶은 생각에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요번 IT 쪽을 하고 있는 학교들인데 제가 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김동일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통합형이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을 납품하면 꼭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가.
그리고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죄송한 업자가 저걸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기술로서 변화하고 있고 선생님이 어떤 능력으로서만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한 선생님이 오늘도 얘기하셨는데 다른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는 이제 쓰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애인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 이거는 미래체육 한마당이라고 내년에 저희가 오다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체대에 관련되어 있는 미래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11개 지역에서 이 테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디지털 기계 센서 기반으로 이용했던 건데 이 부분을 지금 AI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체육에 대한 솔루션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건강 데이터하고 정책적인 부분, 교육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리자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은 중국하고 저희 한국하고 개발자가 지금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중국을 들어갔냐면 제가 1년 전부터 베이징부터 호페이까지 4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기술을 제일 잘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회사도 다녀보고 계속 다녀보지만 결국은 카메라 기술은 우리 한국보다는 중국이 좀 앞서 있다는 걸 생각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일부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중국을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형을 만들고자 AI 박스를 설계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특허 출원이나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카메라가 저게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측정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하게 될 거고요. 저 부분이 스스로 된다고 하면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지금 문제점들이 기입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아마 선생님들도 보셨겠지만 한국은 의대에 미치고 중국은 공대에 미치다는 다큐를 보셨죠. 저는 그거 이전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왔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빠르다라는 부분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AI 기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보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했지만 근데 얘네는 체육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 퇴실하는 데까지 모든 카메라가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과연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깰 것이냐. 이 부분이 저한테도 숙제인 거고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다 갖고 올 수가 없어서 저희 쪽에서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50m, 100m 왕복 달리기, 셔틀런 같은 이런 기술들이 선생님들이 일일이 측정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AI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네도 아직 AI에 가지 못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드백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 발달에 대한 그 다음에 운동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기능적인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체력 측정에 대한 피드백만 주고 있어요. 축구, 농구, 배구의 일부의 기술들을 AI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나이키 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곧 상용화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모 강명시에서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하는데 스마트 공원을 만들고 싶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다. 삼성이 이 투자를 스마트화 시켜놨는데 공원은 아직도 아날로그다라는 얘기를 해서 현재 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찬가지로 카메라 인식이고요.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운동량 체크,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이 했던 운동 혈압이나 이런 것들 다 체크하는 BMI도 이미 다 들어와 있고 이 공간 안에서 악력이나 또 뛰면서의 거리나 또 그 안에서 아주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뛰어가는 공원 안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기술들이 다 우리 한국에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도 지금 AI를 통해서 코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코딩이 앞으로 제가 또는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공개를 하게 된다면
저보다도 더 뛰어난 산업들이 더 발전이 될 거고요. 저는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로 인해서 학교 체육의 발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큼은 내가 갖고 오면 아마 이것 부분을 더 좋게 만드는 기술자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남한테 아이디어를 줬고 뺏긴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아니다. 이제는 주는 거를 원한 없이 내가 갖고 온 기술들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측정 장비로서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팝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교육부에서 지금 내년부터 3학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교사 선생님들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측정을 하려면 적어도 6주가 걸려야 된대요. 그러면 6주 동안 체육 수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조하고 육상을 저는 가장 기본적인 체육 수업으로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체조 육상에 대한 부분을 멀리하는 이유 중에 다 아실 거고 근데 그 부분들은 결국은 건강 체력 측정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유연성이 좋아지고 하려면 결국은 체조를 해야 되고 근력하고 근지구력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육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팝스라는 것을 다시 살리려면 결국은 측정에 대한 편리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요. 바로 전 화면에